2. 살림 세력과 정치 변화. 고려 말 급진파 사대부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조선이 건국된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선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특히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를 왕위로 만들면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세력을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와 달리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 공부하던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선비사, 수풀림에서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은 고려말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하였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성종은 맨날 아부나 할 줄 아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할 말은 하는 사림을 등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훈구와 사림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훈구 현실 감각 떨어지는 답답한 사림 것들, 사림 오직 출세만 생각하는 속물 훈구 놈들. 훈구와 사림의 갈등은 결국 4번의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4번 싸움 모두 사림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일어났습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 친어머니의 폐위와 관련되어 일어났습니다.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에 부담을 느껴 일어났습니다. 을사사화는 외척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앞글자만 따서 무갑기을로 외우면 되겠죠. 시대를 앞서간 조광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왕실의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폐지하였고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현량과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꿈은 기묘사화로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고장 용인에 조광조를 모시는 심곡서원이 있습니다. 4번에 걸친 사화, 결과는 40으로 훈구의 승리였지만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사림이었습니다. 왜? 사림은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으로 계속 제자들을 키웠거든. 반면 오늘의 권력만 추구한 훈구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사림은 지방에 서원을 세워 성리학을 연구하고 제자를 교육했습니다. 중종 때 백운동 서원은 왕으로부터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받았습니다. 또 사림은 향촌자치 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지방에서 영향력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서원과 향약을 통해 세력을 확장한 사림은 결국 선조 때에 이르러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림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이조 전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을 형성하였습니다. 동인은 이황을 따랐고 서인은 이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붕당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며 모범적으로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습니다. 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훈민정음은 세종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만든 우리 글자입니다. 조선 정부는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용비어천가 등 왕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성종 때 통치의 기본 규범인 경국대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왕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에 따라 기록한 역사책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도 편찬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편찬되었기에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위대함에 관한 일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절대권력을 유지하던 태종 이방원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냥을 나갔다 활을 쏘는 차에 실수로 말에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가 가장 먼저 내뱉은 첫 마디는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천하의 태종 이방원이 일개 사관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네요. 사관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강행실도는 유교 윤리를 그림과 글로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는 태종 때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때 별자리를 관측한 천문도로 하늘의 별자리를 12개로 나누어 펼쳐 돌에 새긴 것입니다. 자경루는 세종 때 장영실 등이 제작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칠정산 세종 때 천체를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역법서입니다. 세종 때 농사직설을 간행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화약이 달린 화살인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화약 무기 개발에 힘쓴 것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순신이 특유의 전략을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던 대포의 위력에 있었는데 이순신은 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지요. 갓세종이네요. 조선 전기에는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그중 매화난초 국화대 나무를 표현한 사군자화가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강희안은 선비의 고상한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고사관수도를 그렸고 안평대구는 꿈속에서 복숭아밭을 노니는 그림이라는 뜻의 몽유도원도를 그렸습니다. 도자기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는데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멋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후는 깨끗하고 고상한 느낌을 주는 백자가 유행하였습니다.